안녕하세요. HITV 강우석입니다. 이번 편은 사마천의 사기열전 33번째 편인 전담열전입니다. 이번 편의 주인공은 전담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만 전담열전의 내용에서 보면은 전담의 사촌 동생 전영과 전행의 어떤 기록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고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담과 그 사촌 동생은 진나라에 의해서 패망했던 제나라 왕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손입니다. 진나라에서 패망된 이후에는 그 제나라 지역에서 제나라 땅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인근에 옮겨서 살게 되었는데 그게 그 적현이란 지역입니다. 진나라 진시황이 한 10여 년 정도의 어떤 통치 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했고 그때를 틈타서 진승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반란 세력으로서 등장하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반란 세력을 규합해서 또 다른 반란 세력으로 성장하든지 아니면 최초에 성장했던 사람 휘하에 들어가서 규모를 넓히든지 하는 식의 처신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반란 세력들은 중앙정부와 1대1로 어떤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보다는 과거에 전국 시대 때 진나라에서 패망됐던 지역을 재수복함으로써 넓은 지역을 확보하고 반란 세력의 규모를 키우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연나라, 제나라 많은 지역의 장수들을 파견해서 수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 당시 진승이 주볼이라는 사람을 장군으로 임명한 상태에서 위나라를 평정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 위나라 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더 많은 어떤 혼란의 어떤 시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때 적현 땅에 있었던 전담이라는 사람도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겠다 생각해서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을 규합을 해서 자신도 반란 세력으로 성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달리 자신의 어떤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제나라를 수복하는 목적으로 적현 땅에서 동진을 하여서 제나라 쪽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확보된 많은 어떤 인원들을 데리고 제나라를 하나씩 성을 확보하면서 그 지역에서 스스로 왕이라 칭하면서 세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포부를 그냥 반동 세력으로서 존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국가의 왕으로서 존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간혹 생겨가고 있는데 제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전담은 그들과 조금 다른 궤적을 걸으면서 왕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다랗게 중앙정부의 어떤 저항도 없었고 주변의 반란 세력과의 어떤 충돌도 없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제나라를 확보하고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위나라가 진나라에 의해서 반란 세력들이 성장을 하는 걸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진압하기 위해서 관군을 도용해서 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압군에는 장안이란 장군이 있었는데 아주 출중한 장군입니다. 이 장군에 의해서 위나라를 평정하기 위해서 진압하기 위해서 진입을 하다 보니 위나라 입장에서는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장량도 거기에 따라서 구원병으로 가고 그리고 제나라에서는 전담이 직접 일정한 병사를 확보해서 구원병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좀 안타깝게도 본인이 왕으로 오른 상태에서 제나라를 복원했는데 그 구원 전쟁에서 험하게 죽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관군을 대적할 수 없는 군사력일 수도 있기도 하고, 다 어떤 그 부족한 점에 의해서 많은 병사들이 그 패잔병으로서 뿔뿔이 흩어졌었을 때 왕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사천궁세 전영이 패잔병들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동하라고 하는 것에 피신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그 황량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반란 세력이 동화에 주둔하고 있는 전형 세력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상치도 않은 전담의 어떤 사후에 제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일들을 꾸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담과 전형, 그다음에 전횡이 외국에 나가 있는데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왕손 전기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왕위를 잇게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왕손이라 하고 있는 전각, 그다음에 전간 이런 자들에게 재상과 대장의 어떤 위치를 오르게 하면서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보고 있었던 전형이 가당치도 않고 불쾌하고 화둔한 상태에서 기국을 한 후에 그 왕위에 올랐던 자들이나 재상에 올랐던 자들을 갖다가 몰아내기 위한 어떤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왕위에 올랐던 자는 황급하게 초나라로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 재상에 있던 자는 그 조나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밖에 나가 있었던 장군이란 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조나라로 피신해서 일신을 보호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반란 세력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제나라는 전형에 의해서 그 안정화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 시기에 전담의 아들을 그 왕으로 계승하고 본인은 그 재상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에 대해서는 장군의 어떤 위치에 오르게 해서 군권을 확보하게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안정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쯤 황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진나라 그 장수인 장안에게 몰려서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급하게 전영에게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최초 그 본인이 그 자기 형님 전담이 생을 마감하고 난 상태에서 패잔병을 모아서 위태롭게 있을 당시에 본인을 구원했던 그 황량이 정작 본인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구원을 요청했었을 때 하시라도 빨리 구원을 해주는 게 옳았지만 그런 식의 어떤 그 행동을 하지 않고 그 당시에 그 왕으로 올랐던 전기,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재상과 장군에 올랐던 자들을 초나라와 조나라에서 죽여서 그 목을 제나라에 갖다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전제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전쟁에 참여해서 정말로 열과성을 다해서 관군을 물리치도록 노력하겠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한다면 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어떤 그 초나라에서는 황량 장군이 대단히 그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신하들에 의해서 옹립됐던 왕을 자기들이 스스로 죽여서 볼모로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거부합니다. 조나라도 조나라 마찬가지로 제 나라의 어떤 병력 지원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 거부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있는 세력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지만 중과부적이기도 하고 그 장안의 어떤 그 전투력이 강해서도 하고 그 황량이 거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후 그 황후가 돌아와서 그 수습은 하긴 하지만 그 전형의 태도에 대해서 황후는 대단히 못마땅해서 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 억하심정을 갖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삼촌이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 그 후 그 장안의 뛰어난 장수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황후를 극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몇 차례의 전투를 통해서 그 장안이 패퇴하고 또 다른 어떤 전투에서는 죽음에 이릅니다. 그것이 진나라가 패망하는 마지막 단계가 되는데, 그 이후 그 황후는 많은 어떤 그 반란 세력을 규합을 해서 공식적으로 진나라로 진입을 한 후에 그 진나라의 패망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진나라의 어떤 그 패망을 확인하는 자리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패망과 함께 농공 행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땅을 불화해서 왕의 위치에 오르게 하고, 그다음에 후의 위치에 오르게 하고 하는데, 전형은 그 반란군의 마지막 전투에 함께하지 않다 보니까 그 농공 행상 과정에서 일정 지역을 사전에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죄가 됩니다. 본인에 의해서 옹립되었던 그 조카 괴통은 제나라 왕에서 교동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직되지만 왕의 위치는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제나라와 그 다음에 제북왕이라고 또 다른 어떤 땅을 할애를 해서 그 제나라를 상등분한 다음에 두 곳의 왕을 전씨 일가들을 통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정작 전형은 아무런 어떤 그 벼슬을 오르지 못한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상황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갖고 있던 차에 새롭게 부임하고 있는 그 제나라 왕과 제북왕을 물리쳐서 쫓아내 버리고, 그 지역, 그 과거의 제나라 땅이라고 하는 곳을 전형의 세력 하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교동왕으로 제수됐던 조카를 휘하에 두면서 볼모로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조카는 본인의 어떤 당숙도 두렵지만 항우의 어떤 그 지시도 무시 못할 것 같다 해서 급히 빠져나와서 교동으로 돌아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것이 못마땅했던 전형이 자기 조카를 죽이고, 그리고 본인이 왕위를 오르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황후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명했던 왕들을 다 몰려치고 본인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왕이라 칭하니 그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 체면도 있고 해서 제나라를 평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진격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전형이 몇몇 그 해악한 사람들은 물리쳤지만 황후를 못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전쟁에서 전형이 사망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전형이 사망하고 나니까 그 전횡이, 동생인 전횡이 나머지 어떤 그 패잔병들을 이끌고 후퇴하면서 후위를 도모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유방이 초나라가 제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북진했다는 말을 듣고 초나라를 침공합니다. 종진하에서. 그러다 보니 초나라 입장에서는 제나라 같이 약한 나라를 더 이상 질질 끌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중심 부대를 빼서 유방과 유방과 전쟁에, 방어 전쟁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유방의 어떤 침략을 물리치고 많은 어떤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제나라의 입장에서는 주요 병력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본인이 그 지역을 수복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없는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유방은 유방 나름대로 전쟁을 참여했지만 성과도 없는 상태에서 많은 병력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데, 그것은 회오무 열전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회오무 한신이 과거에 유방에 의해서 북진하여 많은 땅을 확보하고 초나라를 고립무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지시를 받고 조나라, 그다음에 연나라, 제나라를 침략하면서 성과를 냈었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유방은 초나라와의 전쟁에서 많은 병력을 잃다 보니까 휘하 장졸들이 상당히 부족하게 됩니다.
마땅히 어떤 보충할 병력도 없는 상태에서 북쪽에 있는 한신의 병력을 자기 휘하에 두었다는 욕심에 한신의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빠른 어떤 속도로 한신이 주둔하는 주둔지를 가고, 그 다음에 한신이 잠자고 있는 틈을 타서 그의 윈수를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군권을 회수한 후에 그의 병사를 자기 휘하로 내돌립니다. 참 그게 좀 황당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본인의 병사가 없다 보니 혹시라도 한신이 다른 마음을 품게 된다 한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볼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거기에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선 자기 부하지만 한신의 병사를 휘하로 속이고, 그리고 그에게 어떤 반감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병사를 확보하고 훈련시켜서 제나라 침공을 다시 지시를 합니다. 본인은 이 병사를 데리고 지금 초나라 항우와 대적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사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군사를 뺏긴 상태에서 반기를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참고 제나라로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방은 또 다른 수를 쓰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역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하를 통해서 제나라를 말로써 설복시켜서 항복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꾸미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미로 짐작하면 무공이 뛰어난 한신이 다시 무력을 확보해서 제나라를 침공해서 확보한다 한다면 그게 또 다른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 걸 생각을 합니다. 왜? 무력으로 침공하면 그 지역을 그가 우선권이 있다라는 걸 암묵적인 어떤 성과다 보니까, 만약에 말로써 설복시킨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유방이 본인의 어떤 세력화 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 한신이 무력으로 그 지역을 통치하고 그 지역에 지가 대장 노릇하겠다 한다면 그걸 무시하고 반대할 그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역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나라를 설복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 당시에 사촌 형과 바로 위에 있는 형이 죽은 후에 본인이 왕으로서 그 당시는 이제 본인이 왕은 아니었고 전형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계통을 내세워서 전형의 아들인 전광을 왕으로 내세우고 다시는 재상의 위치에 오른 상태에서 아무리 그 병서를 잘 다루고 그리고 관리했다 하더라도 한신과 대적해서 승산이 없고, 그리고 밑에 초나라와 또 대적을 하는 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존재하다 보니까 유방과 평화조약을 맺게 된다고 한다면 일정한 어떤 평화의 시기를 유지하면서 본인의 어떤 국력을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화친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력으로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그 전에 한신에 의해서 원정군이 올 거라는 걸 대비했던 어떤 방어군들이 느슨한 어떤 방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혀 다른 어떤 위치에 있었던 한신은 그 휘하의 어떤 신하라고 할 수 있는 계통이 지금 이 순간에 왕의 명으로 원정을 왔는데 왕의 명을 따르지 않고 평화조약이 이루어졌다는 걸 눈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책임을 물었었을 때 면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우리는 우리 식대로 무력으로 침공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도 옳겠다 싶어서 한신은 한신 나름대로 평화의 어떤 회담이 무르익는 걸 무시해버리고 본인도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나라는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방비를 느슨하게 했었을 때 무력으로 침공해버리니까 전횡은
그 역생이라고 하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꼬드겨서 무방비 상태에 만든 다음에 무력으로 뒤통수를 친 나쁜 놈으로 그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 즉시 역생을 그냥 죽이지 않고 물에 삶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투에 어떤 참여한다고 해서 그 바로 복권될 수 있는 건 아니고 패퇴를 하면서 위기의 어떤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위에 있었던 조카는 전광은 그 전쟁통에 죽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조카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다 그 왕으로서 생을 막아받아 보니까 본인이 왕위에 오른 상태에서 끝까지 항쟁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대항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신의 군대를 어떻게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패퇴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그 인근에 있는 팽월에게 몸을 은탁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신은 무주공산같이 되어져 있는 제나라를 평정하게 되고 제나라를 평정하게 된 상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일전에 회무 한신편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방에게 내가 이 지역을 온전히 통치하려면 가짜 왕이라도 왕이가 돼야 원활할 수 있고 초나라와의 전쟁에 몰두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제 그 설명을 하니 한편으로 의심했던 유방도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뭐 가짜 왕이냐 그냥 진짜 왕으로 해라라고 하는 식의 어떤 허탕한 척하면서 한신을 그 제나라 왕으로 올리게 되는데 그런 어떤 식으로 한신이 그 왕위에 어떤 제나라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담에 의해서 그 제나라가 복원되는데 결국은 한신이 왕으로서 다시 물려받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팽월에게 헌신해 있었던 전행은 어찌할 수 없이 그 목숨만 부지하고 연명하고 있었는데 그런 어떤 그 삶 속에서 유방의 어떤 군대는 제나라를 차지하고 있었던 한신과 함께 초나라를 물리쳐서 전국을 다시 한번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유방은 자연스럽게 천자가 되고 그 희화에 있던 많은 장수들은 각 지역의 왕으로서 봉해지는데 팽월도 어정쩡한 위치에서 때로는 유비에게 우군의 역할도 하고 때로는 초나라와 일전 거리를 가지고 있어 친근 어떤 화친도 하고 있었던 이런 시기였는데 그 항우가 없어진 상태에서 유방이 통일을 하다 보니 그 유방에 대적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유방의 편에 들게 됩니다. 유방 또한 팽월에게도 그의 위치에 걸맞게 왕으로 또 공식적으로 제수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전행은 더 이상 여기에 붙어 있을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동쪽 바닷가로 도망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담, 전형, 전횡이 과거 제나라 땅에서는 나름대로 명망을 갖고 있는 어떤 그 집안이다 보니까 저자를 계속 살려두게 되면 그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유방이 사실을 보아서 그 전행을 깨어 나오게 합니다. 일단은 그 당신이 지금 세상이 통일된 이후에 당신이 혼자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왕손인데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 세상에 나오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직위를 주고 그 편안한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어떤 최초의 사진을 보냅니다. 그 전행 입장에서도 대적할 수 있는 어떤 반란 세력의 입장이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그 체면을 세우면서 보통 사람의 어떤 삶을 살다가 죽고 싶은 욕심에 그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유방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마지막에 최후에 또 통제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왕의 위치나 후의 위치의 어떤 그 관직을 내려서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한다면 거기에 함께 있는 모든 일파들을 다 몰살시킬 것이다. 나오든지 몰살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하니까 전행이 할 수 없이 몇몇의 빈객을 데리고 대동해서 귀순하듯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 죽게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빈객 두 사람을 데리고 그 주원서에서 나와서 그 유방에 있는 수도로 다가갑니다. 사신과 함께. 그러던 차에 수도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사신에게 부탁을 하면서 어떤 일정한 예를 갖추겠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근데 이유는 본인이 어떤 항복을 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본심은 아니었고,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빈객들에게 내가 사실 여기 와 있었던 것은 항복해서 남은 생을 영화롭게 누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과거에 내가 유방과 같은 어떤 왕의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는 천자가 되고 하나는 포로가 되어 있는 입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한때지만 그 역생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생이 지금 장군으로 있는데, 역생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내가 사신으로 왔었을 때 삶아 죽였던 그런 일도 했는데, 그의 아우가 나랑 같은 위치에서 눈을 마주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슬프고 화나는 일이겠냐. 나 또한 그것을 참을 수는 없고, 그러니 뭐 더 이상 구차한 삶을 살고 싶진 않아서 내가 여기서 생을 마감을 한다. 다만 내가 죽게 된다 한다면 거리가 짧으니 내 목을 가져가서 유방하게 보인다 한다면 또 다른 화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기순의 어떤 의미를 헤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죽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빈객들이 자기의 어떤 주군이라고 할 수 있는 전횡의 목을 들고 수도로 가서 그 다음에 황제를 배할한 후에 똑같은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높이 산 그 유방도 일단 죽었지만 왕의 위치에 걸맞는 장례를 치도록 하교를 하고, 거기에 걸맞는 신분으로 두 빈객을 제수를 합니다. 그리고 와서 전행의 어떤 장례를 잘 치르고 본인 또한 흔쾌히 죽음으로써 자살해서 자기 어떤 주군을 빛나게 합니다. 근데 그 또한 어떤 높은 충성심이라 생각을 한 한나라에서는 저쪽 숨어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사신을 보내서 당신들이 모셨던 주군이 일단 기순하는 과정에서 명예스럽게 자살을 했다. 더 이상 당신들을 겁박하지 않을 테니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일단 기경해서 벼슬을 받고 남은 생을 살아라라는 식의 어떤 하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남아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해서 자기가 모셨던 주군의 어떤 삶과 같은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전행을 끝으로 전담, 전형, 전횡이 전담열전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들이 어떤 삶 속에서 그들을 따랐던 부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신뢰, 그리고 그런 신뢰를 샀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래도 명예로운 삶을 살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사마천은 한신,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전씨 형제들의 삶 속에서 계통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약간은 비꼬는 듯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계통의 어떤 수로 인해서 그들이 참 무참히 죽었다. 근데 계통은 계통 나름대로 본인이 모셨던 한신의 위치를 고려하고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계통의 수 또한 또 다른 면에서는
그 높이 평가해야 되는 바고, 다만 회음의 한신편에서도 한 것처럼 개통이 마지막까지 한신에게 좋은 어떤 선택을 하도록 그 요청하셨을 때 따르지 못했던 한신의 처산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 개통했었던 그런 모습이라 한다면, 개통 또한 그 사마천이 약간 비난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편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담열전은 다른 열전편들과 달리 제나라를 수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마지막 왕손들의 기록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34번째 편인 전담열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